강의 흐름을 멈추는 자. 모켈레 은벤베. 1930년 영국의 저명한 탐험가 에드워드 해링턴 교수는 콩고의 열대 밀림을 배회한다는 전설적인 생명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링턴 교수는 한 달 전 지인에게 로랑고 카콩고와 아프리카 왕국의 역사라는 책을 선물받았습니다. 해링턴이 선물받은 책은 1776년대에 쓰여졌으며 프랑스의 작가 리에뱅 보나벤처 프로야트가 집필하였죠. 그의 말에 따르면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콩고의 북부 리쿠알라 지역의 습지대에서 매우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발견한 발자국은 둘레가 무려 91cm나 되었으며 발자국 사이의 거리는 2m가 넘는다고 하였죠. 이에 영국의 탐험가 에드워드 해링턴 교수는 책에서 설명하는 발자국이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동물로 생각하였습니다. 둘레가 91cm인 발자국을 낼 수 있는 생명체는 코끼리 정도였지만 책에서 묘사된 발자국은 코끼리의 것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죠. 이에 해링턴 교수는 책에서 언급된 괴생명체에 대한 비밀을 밝히고 싶은 호기심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간 콩고로 탐험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를 위해 몇 주간 밤을 새워 밀린 업무들을 끝내고 콩고로 떠날 준비를 하였죠. 몇 달 후 해링턴 교수는 콩고의 도시 레오폴드빌에 도착합니다. 당시 콩고는 벨기에의 식민지였으며 수도의 이름 또한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 국왕의 이름을 딴 레오폴드빌이었죠. 우선 해링턴 교수는 자신을 안내해줄 가이드를 찾기 위해 북적거리는 시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콩고 사람들의 이국적인 모습을 보며 해링턴 교수는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시간을 시장에서 배회한 끝에 해링턴 교수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현지 가이드 코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당시 서방 세계의 콩고는 비밀이 가득한 세계였기에 탐험가들의 방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를 배운 현지 가이드들이 몇몇 있었죠. 해링턴 교수는 현지 가이드 코만과의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콩고에 새겨진 괴생명체의 발자국을 찾아다니는 탐험가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지 가이드 코만의 말에 따르면 아무도 그 괴생명체에 대한 비밀을 풀지 못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괴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말에 안도감을 느낀 해링턴 교수는 이내 콩고의 현지 가이드 코만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해링턴 교수는 현지 가이드 코만에게 콩고의 북부 리쿠알라 지역의 습지대로 안내해달라 부탁하였죠. 이에 코만은 해링턴 교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교수님이 찾는 괴생명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무턱대고 리쿠알라 습지대 일대를 탐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콩고를 방문한 탐험대들도 거대한 밀림 속을 파헤치다가 재풀에 지쳐 결국 포기하였죠. 그래서 저는 리쿠알라 지역의 오어브스강 근처에 사는 원주민 님부 부족의 장로 은부마를 만나기를 추천드립니다. 님부 부족은 오랜 시간 리쿠알라 지역에 살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찾으시는 그 괴생명체에 관한 정보도 분명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은부마 촌장과 대화하기 위해선 약간의 비용이 더 듭니다. 시장에서 파는 옷감과 구스를 구입하시고 장로에게 대화를 제안한다면 분명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 어린 현지 가이드 코만의 제안에 해링턴 교수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이후 해링턴 교수는 레오폴드빌 시장에서 은부마 촌장에게 건넬 선물을 구입하고 설레는 마음을 꾹꾹 누르며 리쿠알라를 향해 떠납니다. 해링턴과 현지 가이드팀은 울창한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며 리쿠알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야생동물들과 곤충들을 피하며 숨막히는 습한 공기를 참고 나아갑니다. 현지 가이드 코만의 등 뒤에는 장전된 소총이 있었으며 다른 가이드들은 입도 열지 않고 진지하게 주위를 살피며 걷고 있었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꼬박 달린 해링턴 교수의 탐험팀은 드디어 리쿠알라 지역의 강 근처에 사는 님부 부족에 도착하였습니다. 키가 크고 강인해 보이는 님부 부족의 전사들이 갑자기 해링턴 교수에게 다가옵니다. 그 즉시 현지 가이드 코만은 총을 내려놓고 님부 부족 전사들에게 다가가 구슬과 옷감을 건네며 몇 분간 대화를 이어나갔죠. 이후 해링턴 교수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는 님부 부족 전사들은 그를 님부 부족의 장로 은부마에게 데려갑니다. 해링턴은 자신의 가이드인 코만에게 콩고 리쿠알라 주변 습지대에서 발견된 거대한 발자국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지 가이드 코만은 님부 부족의 장로 은부마에게 이를 통역하고 있었죠.
천천히 코만의 설명을 듣고 있던 님부족의 장로 음부만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소리칩니다. 모켈레 은뱀배. 해링턴 교수의 설명에 깜짝 놀라 무언가를 소리친 음부마 장로. 괴생명체의 정체를 발견하였다고 생각한 해링턴 교수는 흥분하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도 통하지 않는 음부마 장로에게 방금 말한 괴생명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소리를 쳤죠. 현지 가이드 코만은 해링턴 교수를 진정시키고 그의 말을 음부마 장로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음부마 장로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거대한 발자국은 아마 모켈레 은뱀배를 말하는 듯하네. 발가락이 4개인 하마와 달리 모켈레 은뱀배는 발가락이 3개인데다 뒷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발자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모켈레 은뱀배는 코끼리처럼 둥글고 두꺼운 몸통을 가지고 있다네. 또한 뱀처럼 유연하고 긴 목과 도마뱀처럼 작은 머리가 있지. 특이하게도 모켈레 은뱀배는 하마를 극도로 싫어하고 하마가 보이면 그대로 덤벼들어 공격한다네. 또한 성질이 사나워 가까이 가면 가누를 뒤집어버리고 사람을 습격해 죽이는 경우는 있으나 결코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지. 모켈레 은뱀배는 고기를 먹지 않으며 리쿠알라 지역 근처에 자생하는 덩굴식물과 열매를 좋아한다네. 님부 부족의 음부마 장로가 말을 끝내자마자 해링턴 교수는 급히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해링턴 교수가 흙바닥에 그린 그림은 용각류 공룡의 모습이었으며 용각류 공룡 디플로도쿠스와 닮아 있었죠.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님부 부족의 모든 사람들은 모켈레 은뱀배라고 외쳤습니다. 음부마 장로는 해링턴 교수에게 당신이 어떻게 모켈레 은뱀배의 정확한 모습을 아냐면서 놀랐죠. 이후 님부 부족의 장로 음부마는 해링턴 교수가 건넨 선물에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음부마 장로는 과거부터 님부 부족이 모켈레 은뱀배를 자주 목격하였다는 장소로 안내해준다고 약속하였죠. 설레는 감정이 해링턴 교수를 감싸며 하늘은 붉게 물들고 뜨거운 태양은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모켈레 은뱀배를 만나기 위해 잠에 듭니다. 해링턴의 탐험대는 님부 부족의 안내를 받으며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탐험대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해링턴에게 모켈레 은뱀배의 전설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죠. 누군가는 모켈레 은뱀배가 비를 내린다고 하였고, 누군가는 낮과 밤을 바꾼다고 하였으며, 누군가는 모켈레 은뱀배의 살점은 계속해서 재생하며 만약 그것을 먹는다면 무조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님부 부족 사람들이 모켈레 은뱀배와 엮인 신화와 전설을 이야기해줄 때마다 해링턴 교수는 더욱 설레었습니다. 이후 점점 밀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정글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치명적인 뱀이 덤불 사이를 기어다니고 보이지 않는 포식자가 그림자처럼 뒤따랐으며 숨막히는 습기가 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해링턴 교수는 호기심에 대한 끝없는 갈증에 이끌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죠. 이후 님부 부족 전사들의 안내에 따라 해링턴 일행은 모켈레 은뱀배가 즐겨 찾는다는 오어브스강 근처 습지대에 도착하였습니다. 해링턴과 현지 가이드 코마는 조심스럽게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주변 수풀이나 정글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는지 두 눈으로 꼼꼼히 살폈죠. 하지만 하루가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은 몇 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허나 모켈레 은뱀배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시간이 갈수록 해링턴 교수의 모켈레 은뱀배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때론 현지 가이드 코만에게 화를 내기도 하며 자신을 속였다고 욕을 하였죠. 이내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지고 결국 해링턴 일행은 내일 철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며칠을 굶은 해링턴 교수는 주변의 열매를 따먹으며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정글에는 해링턴 교수의 마음처럼 짙은 어둠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몇 년 전 모켈레 은뱀배를 찾아와 허탕만 친 탐험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닥불의 불빛 앞에서 해링턴은 한숨을 연거푸 내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님부 부족의 한 전사가 모켈레 은뱀배라고 외쳤습니다. 놀란 해링턴 교수는 그 즉시 그 님부 부족의 전사에게 달려갔죠. 님부 부족의 젊은 전사마저도 실제로 모켈레 은뱀배를 처음 목격하였습니다. 오래전 님부 부족의 조상들이 남긴 그림이나 이야기 속에서만 전해 들었던 것이었죠. 해링턴 교수는 부족의 전사들과 무성한 수풀을 헤치며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뱀 같은 목과 둥근 몸통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가 습지대의 물속에서 덩굴식물과 열매를 먹고 있었죠. 장엄하고 위풍당당한 모켈레 은뱀배의 모습을 보며 해링턴은 어느새 경외감에 빠집니다. 해링턴 교수가 목격한 모켈레 은뱀배의 길이는 약 7m에서 10m 정도 돼 보였으며 긴목의 높이는 약 3m에서 4m 정도 돼 보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용광류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고 이따금씩 포효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너무 커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피부는 매끈하고 색은 갈색이 도는 회색빛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생명체를 마주한 해링턴은 그것이 살아 숨쉬는 것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이후 급히 나오느라 카메라를 챙기지 못한 해링턴 교수는 카메라를 챙기기 위해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모켈레 은뱀배는 유유히 물속으로 들어가 저 멀리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습지대로 돌아온 해링턴은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켈레 은뱀배의 사진을 간신히 찍었습니다. 이후 콩고의 도시 레오폴드빌로 향한 해링턴 교수와 현지 가이드 코마는 서로의 목격 정보를 공유하며 모켈레 은뱀배의 특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링턴 교수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목격한 모켈레 은뱀배를 세상에 공개하였죠. 현지 가이드인 코만의 증언과 사진 자료는 많은 관심과 다양한 논쟁 그리고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전설 속 괴생명체는 이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았죠. 많은 회의론자들은 그가 사진을 조작했다고 하였지만 해링턴 교수가 쌓아올린 불씨는 많은 탐험가들에게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탐험가들과 콩고 현지 모험가들은 모켈레 은뱀배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켈레 은뱀배로 의심되는 발자국들과 새로운 목격담들이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혹시 광활한 자연 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괴물 도감, 강의 흐름을 멈추는 자, 모켈레 은뱀배였습니다.